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오늘만에 은희의 노동요 은희쌤이 나와가지고 너무 맞아요.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설레가지고 제가 말을 버벅거렸는데요. 어떠세요? 아유. 오랜만에 나오니까? 노동에 지쳐서 네. 되게 좀 아팠었어요. 네. 침대에 계속 누워서 네. 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노동요를 음. 열심히 부르러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얼급 인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쌤? 업글 인간? 업글 인간. 업글 인간? 저 알죠. 네.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들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뭘까요? 그 김남도 교수님께서 네. 이제 쓰신 책인데 이게 트렌드 코리아가 예전부터 쭉 나오는 건데 지금 2024년 네.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트렌드에 대해서 10대, 20대, 30대 네. 특히나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네. 인지, 잘파 세대 그런 관심사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제일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음. 하시는데 여기에서 업글은 업그레이드의 준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인간. 네. 그래서 타인과 경쟁을 해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해서 내가 얘를 이길 거야. 이놈은 네. 내가 꼭 이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스스로 계속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께서 이 업글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제일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성공보다는 성장. 그래서 원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돈을 많이 벌고 물론 네. 최근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네. 하지만 나 개인의 성장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제 나보다 나은 나. 한마디로 나의 경쟁자는 어제 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네. 개발에 대한 의지, 니즈가 되게 명확한 최근 젊은 세대들을 이제 표현하는 네. 그런 말입니다. 쌤 말씀대로 이 해당 키워드는요,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2020 소비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자기 개발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2030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에 발맞춰서 회사에서도 여러 직무 교육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은희쌤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네. 저는 대한항공에 네. 다녔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항공사 같은 경우는 교육받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 음. 법정, 정기, 안전 교육도 1년에 한 네. 번씩 꼭 받아야 되고. 수영도 뭐 배운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쵸? 근데 네. 수영은 사실 처음 입사할 때만 하고요. 그 뒤에는 필요 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그 입사용으로 합격용으로 네. 수영 딱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맥주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승무원의 안전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네. 이 밖에 이제 서비스 보수 교육이라던가 이런 되게 다양한 교육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매너라던가 네. 이런 그 다국적 승객들을 응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교육이 또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정말 첫 직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웠어요. 사실 막 와인도 그렇고 네. 뭐 치즈도 그렇고 네.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진 않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네. 근데 이제 치즈는 어떤 섹션이 있고 치즈는 뭐랑 먹어야 맛있고 와인은 어떤 품종이 좋고 네. 뭐랑 같이 먹어야 음식 맛있고. 궁합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막 푸아그라나 막 캐비어나 이런 것도 서비스를 네.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을 뭐 직접 먹어보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지에 좋은지, 대해서 다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너무 유용하게 정말 네. 맛있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대한항공에서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음식 중요하니까요, 살면서. 네, 다 너무 먹고 살자고 하는 중요하죠. 일이니까. 그럼요. 이제 겨울이니까 네. 또 이제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네. 많이 비축해두고 그럼요. 건강하게 지내야죠. 네. 그럼요. 네, 쌤 휴대 씨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최근에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평균 2.7의 교육을 받고 있고요. 회사에서 교육받길 희망하는 분야 1위는 개인 직무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일 휴넷이 오픈 서베이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교육 현황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횟수는 연평균 2.7회로 나타났습니다. 연 5회 이상이 26.2%, 연 1회가 24.9%였고요. 연 2회가 24.7%, 연 4회 9.1%, 연 3회 8.2%, 0회도 0.9%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에 대해서 좀 만족할
생각할 것 같은지 결과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빨리 집에 가기를 바라고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그럼요. 오래 있기보다는 빨리 집에 가기를 바라고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런 배경 현황에 맞춰서 2.7회 평균이면 네. 굉장히 리즈너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업글 인간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본인 발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지원들을 해주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선호하는 회사 교육 방식도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교육이 59.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온오프라인 결합 교육이 39.1%, 오프라인 교육 33.7%, 그다음으로 유튜브 등 무료 채널, 온라인 라이브, 독서 교육으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회사에서 교육해주길 바라는 분야가 개인 직무 관련이 42.8%로 가장 많았고요. 자격증이 38.2%, 외국어가 35%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인문 교양이 28.2%, 엑셀, PPT 등 공통 직무가 27.9%, IT 디지털이 24.9%, 트렌드 22.1%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자격증이나 외국어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네, 우선 자격증이나 외국어는 업무에 쓰여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게 그냥 업글 인간이라고 표명할 만큼 본인의 성장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진급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해외 영업이라던가 뭐 네.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영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어도 만약에 새로운 이제 고객사 혹은 우리가 새로 신규로 이제 뚫으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 뭐 남미라던가 네. 그러면 뭐 스페니쉬라던가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업무의 연장선상이고 본인이 그 네. 자격이나 외국어를 취득을 할 경우 본인이 편한 부분이다 보니 또 진급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진급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직 이직할 때도 유리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자격증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경력직으로도 채용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자격이라던가 외국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업무 시간 외에 본인이 따로 할애를 해서 시간과 돈이랑 이런 걸 할애해서 네.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교육도 해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회사 교육 외에도요, 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분야도 있었습니다. 네. 자격증 39.9%, 외국어가 34%로 가장 많았는데요. 개인 직무 관련은 21.6%, 없음도 21.3%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IT 디지털이 17.5%, 공통 직무가 15.7%, 인문 교양이 13.3%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디지털이나 인문 교양에 대한 니즈가 나타났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챗GPT. 저는 사실 이 챗GPT를 막 많이 써먹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프리랜서 강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분들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분들은 간단한 코드 같은 것들은 챗GPT로 네. 짠다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그리고 이제 번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번역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어 딱 넣으면 바로 딱 번역해 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조금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네. 요즘은 초딩들도 코딩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엑셀 함수라던가 수식을 거는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SQLD라던가 아니면 뭐 파이썬 뭐 고득점 혹은 네. 고급 정도로 가면 뭐 자바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업무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기술직에서나 조금 더 활용이 됐다면 뭐 마케팅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심지어 영업 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좀 다룰 수 있는 게 되게 조금 주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신입을 뽑을 때 사회조사 분석사나 ADSP 같은 데이터 준 분석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신입들은 이제 이거를 따고 오는데 네. 여기 이제 회사에서 막 3, 4년 차 되고 이러신 분들은 매번 신입들한테 도움만 받을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공부를 하시기도 하는 거죠. 코딩이야 워낙 어렵지만 데이터 정도야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 그리고 데이터 이거랑 이제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인문 교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던가 요즘 네. 그리고 심리
이런 거 네.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심신안정, 막 철학, 그래서 인문교양, 수업 같은 거 좀 음.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겸사겸사 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하게 그 니즈가 반영된 결과가 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개인비 교육비 지출 의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월 평균 89,000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이 38.9%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23.4%, 5만 원 미만이 20.5%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출 의향 없음이 11.5%,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4.4%, 30만 원 이상은 1.3%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월 평균 89,000원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토익 스피킹 시험을 한 번 보는 비용이잖아요, 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출 의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건 아니고 아, 지출 네. 의향인 거죠. 왜냐면 이거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뭐 자격증 하나 취득하는데도 토익 스피킹 8만 원. 맞아요. 그리고 교재 하나 음. 구매하는데도 요즘 책값도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맞아요. 2, 3만 원씩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돈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민감하죠.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요즘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직장인들의 성장이나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생기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외국계 기업이라던가 요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구인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뭐 복지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전면에 내세우면서 채용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 은행들도 그렇고요. 취미나 미용 부분 관련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복지 카드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주는 걸 직장인들이 사실 가장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연애 1회 정도, 뭐 100만 원 정도 카드, 복지 카드에서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 안에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업들 측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런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취미 여가에 관련된 그런 클래스 같은 것들도 지급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 여성분들은 뭐 필라테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왜냐면 그 회사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바로 이제 필라테스 학원을 간다거나 요가를 간다거나 하면 그것도 되게 시간이랑 돈이랑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 끝나고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취미 클래스들을 되게 활발하게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뭐 LG 그룹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계 기업 로레알 같은 네. 경우도 이런 취미 클래스를 되게 활발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막 플라워 클래스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스트레스 해소 겸 교양 그리고 이제 좀 더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취미 활동까지 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좀 프로그램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윈윈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회사가 더 이상 싫은 곳이 아니라 뭔가 내 워라밸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예 이런 부분들까지 통크게 지원을 해주시면 인식이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직무 교육도 많고 취미나 운동에 대한 이런 복지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복지가 조금 잘 안 돼 있어서 가기를 꺼려하는 취준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면에 고민을 많이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중소나 스타트업을 이제 선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대기업 가고 싶지만 대기업에 가기에는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해서 네. 이제 절충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좀 회사에 대한 좀 애사심을 갖기보다는 네. 여기서 경력을 쌓고 딴 데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60%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40% 중에
나는 이 회사에서 스톡 옵션도 받고 진짜 성장할래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인데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런 복지도 지원해 줄게요. 네. 뭐 우리 클래스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나머지 90%들은 그냥 이럴 거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채용 공고 보면 간식을 제공해주고 네. 뭐 예를 들어 안마 의자가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쓰는 편인데 이 부분은 약간 기업의 어떻게 보면 좀 성장? 그러니까 네.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의 업그레이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니즈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작은 복지 한두 개보다는 네. 얼마나 이 회사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 이런 네.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무 교육이나 이런 클래스를 지원해 주는 건 네. 아무래도 중견급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더 많기도 하고 네. 더 의미가 있죠. 왜냐면 스타트업들은 돈도 많이 못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클래스 열고 이럴 거면 차라리 월급을 더 받지. 그런 느낌 이런 들 것 마인드가 같아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음. 있겠죠. 그럼요, 쌤. 직무에 따라서도 조금 받고 싶어하는 교육이 나뉘어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이런 직무에서는 이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요즘 마케팅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 이제 데이터로 말한다라고 말을 할 만큼 마케팅이 예전에는 그냥 정말 마케팅, 창의, 아이디어 약간 이런 거였으면 이제 데이터를 네. 기반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직군을 아예 뽑을 때 원하는 포트폴리오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랑 막 포토샵, 일러스트, 영상 편집까지 기대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약간 좀 다재다능해져야 하는 그래서 기획 직군이랑 이제 마케팅 네. 직군 요 직군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융합형 인재를 딱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마케팅이나 기획 쪽은 사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취준생들이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군들에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영업 직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직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는 뭐 기계, 화공 이런 네. 쪽 같은 경우도 그냥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네.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도 AI 반도체, 그러니까 모든 아. 영역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땐 요즘 웬만한 대기업들은 모든 직군들, 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행원들한테도 디지털 교육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금융도 데이터로 환산을 해서 말을 네.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 가장 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네. 데이터 분석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교육 관련해서도 되게 네. 많이 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장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교육, 디지털 교육 네. 관련된 것들을 해주시면 모든 직군 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기업에서 좀 바라는 거는 굉장히 많아지고 네, 회사원 입장에서는 배울 게 너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쌤 그래서 이제 취미나 운동 대한 부분들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된다면 쌤은 어떤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근데 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되게 마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정하신 네.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보수적인 약간 것 같아요. 맞아요. 선입견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약간 회사에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심리 상담 같은 거 1회 받는데 막 10만 원씩 하는데 보통 가면 막 20회는 오라 그러잖아요. 그 이해문화는 후딱 깨지는데.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약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거는 제가 받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운동은 좀 귀찮고. 네. 저는 쌤 사주 수업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그 철학 아까 쌤 말씀하신 것 중에 심리도 있었지만 네. 철학도 있었잖아요. 명리학이죠. 명리학. 네. 네, 요즘 네. 힘들다 보니까 그런 명리학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맞아요. 손금 보고 막.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너튜브 컨텐츠 중에서도 그런 뭐 손금 관련된 거, 명리학에 관련된 거 맞아. 되게 많이 컨텐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보살님 막 이런 네. 컨텐츠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내놓는다 제시를 한다면 많이
보지 않을까.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할 것 진짜 같아요.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좀 되게 좀 스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야유회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네. 한간 유람선 타기 뭐 날도 있고 그래서 회사들이 약간 요즘에는 직무교육이나 여러 워크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국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사주 공부나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습니다. 쌤 네. 말씀하신 심리 상담 부분도 정말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해커스잠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